이 미친 세상에서 지도에 숨쉴 곳 하나만 알려줘. 혹시 출근길 꽉 막힌 지하철 안에서 아니면 밤늦게 빈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이 가사가 꼭 내 얘기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 정말 뼈저리게 와닿는 가사죠. 그렇죠. 그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증명의 요구에 지쳐서 약간 다 포기하고 그저 깊고 고요한 물속으로 푹 가라앉고 싶은 충동 말입니다. 텍스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깊은 담론이 교차하는 공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가 정말 시의적절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탄소년단, BTS의 곡 스윙의 가사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생존법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현실에 지친 20대 청년의 시각에서 볼 때 이 곡에 묘사된 물속으로의 도피는 과연 개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현실적인 안식처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한 책임을 져버리는 무책임한 회피일까요? 저는 이게 주체적이고 필수적인 휴식이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저는 이 곡에 묘사된 도피가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를 마주하기보다는 그 무게에 짓눌려 현실과의 단절을 택해버리는 무책임한 회피에 가깝다는 입장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그 수임의 가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이게 맹목적으로 눈을 가리고 도망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지금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과 비교당하는 무대에서 잠시 내려오는 겁니다. 잠시 내려온다. 네. 가사를 보면 화자는 바닥을 박차고 떠올라 난 절대 겁먹지 않아 라고 선언하고요. 이제는 바다를 품을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합니다. 이건 숨어서 벌벌 떠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조차 두려움 없이 귓거리 끌어안겠다는 내 몸이 단단해진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도약이라는 거죠. 오, 도약이다. 네. 여기 아래에선 시간을 쫓지 않아 라고 선언하면서 세상의 압박을 잠시 내려놓는 것. 저는 이것이 번아웃에 내몰린 청년 세대가 자아를 잃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자의 절박함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만 그 행동의 본질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자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볼까요? 화자는 나쁜 세상 사라지고 눈을 떠도 여전히 미친 세상이라며 자신이 발딛고 있는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철저히 체념하고 있거든요. 체념이라기보다는 직시 아닐까요? 그런데 지도에서 숨 쉴 곳 하나만 알려줘 라며 부르짖다가 찾은 곳이 물속이잖아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난 육지를 등지고 그저 뛰어들고 싶어 라는 구절을 보세요. 육지를 등진다는 건 단순히 잠시 쉬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과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단절을 암시합니다. 영구적인 단절이요? 네. 현실의 모순 속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는 대신에 그 달콤한 망각 상태로 침잠해버리는 거죠. 부조리한 세상을 견뎌내는 방식이라기보다 복잡한 현실적 과제를 그냥 내던져버리는 무책임한 퇴각으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육지를 등진다는 표현을 영구적 단절로 보셨군요. 그 해석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라는 상징이 주는 해방감의 메커니즘을 심리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곡의 물을 생명이 처음 잉태되고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는 양수의 공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 양수요? 오, 그거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를 위한 퇴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이 가장 원초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잠시 돌아가 에너지를 회복하는 현상입니다. 화자는 그냥 무기력하게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내 두 발로 파도를 일으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주도성을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심연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로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긍정적인 공간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비유 자체는 아주 시각적이고 와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양수 안에서의 평온함은 그 자체로 영원한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양수는 언젠가 세상 밖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거쳐가는 한시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물론이죠. 돌아오기 위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 곡의 화자가 보여주는 태도에는 다시 육지로 돌아오겠다는 전제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돌아오겠다는 전제가 없다고 보시는 근거가 정확히 뭔가요? 가사를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너만을 보며 평생을 보낼 수 있어. 그리고 끝까지 가보고 싶어라고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 같은 밤 그저 헤매고 싶어. 바로 여기 달과 상어와 함께라고 옵졸입니다. 달과 상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철저하게 인간의 사회적 현실, 즉 육지와는 동떨어진 환상적인 대상들입니다. 현실의 논리가 없는 곳이죠. 맞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나 평가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평생을 헤매겠다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재충전이 아니에요. 현실의 고통이 절대 침투하지 못하는 영구적인 도피처를 낭만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처의 치유가 아니라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마취제라. 상당히 날카롭게 들리네요. 하지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 마취마저도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응급처치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논점을 지금 20대 개인이 처한 현실의 차원으로 가져와 보죠. 네, 현실 차원으로요? 치매 청년들은 1분 1초를 쪼개어 스펙을 쌓고 24시간 내내 타인의 성취와 자신을 비교해야 하는 가혹한 생존 게임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사에서 나쁜 세상, 이 나쁜 세상에서 나만 착한 척하는 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독백이 나오잖아요. 이건 세속적으로 살아남는 것 사이에서 길을 잃은 청년 세대의 딜레마를 뼈아프게 짚어낸 대목입니다. 네, 그 딜레마는 가상의 앓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하는 사회적 고통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상황에서 여기 아래에선 시간을 쫓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행위의 무게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촘촘한 시간관에서 벗어나 조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수한 몰입입니다. 감각의 차단이죠. 저는 이게 역설적으로 강박적인 현실로부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는 걸 막아내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 기제라고 봅니다. 이 필수적인 휴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애초에 성장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동력조차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자기보호의 절박한 필요성에는 저도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개인의 성장을 담보하는 필수적 휴식인가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네요. 진정한 휴식은 결국 다시 현실과 마주할 내면의 근육을 기르는 과정이어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가사 속 화자의 방식을 보세요.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저 수임. 그리고 너무 쉽잖아 어렵게 생각 마 라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건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는 과정 아닐까요? 생각을 비우는 것과 사고를 정지시키는 건 다릅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니라 약간 사고의 정지를 선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20대의 성장은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세상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다룰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은 던져놓고는 정작 그 고민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이비 모든 게 슬플 리는 없어 라며 지나친 긍정주의로 상황을 단순화시켜버리죠. 문제와 맞서 싸울 방법을 찾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대신 단순히 기분 좋은 감각 속으로 숨어버리는 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의 포기입니다. 사고의 정지나 포기라고 단언하시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과부하된 뇌의 전원을 잠시 끄는 지혜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컴퓨터를 재부팅하려면 반드시 한 번은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것처럼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료에 나타난 방탄소년단의 과거 음악적 궤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과거 앨범들의 서사와 비교해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그들의 학교 3부작을 떠올려 보세요. 노모어 드림이나 에노 같은 곡들에서 그들은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억압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기성세대를 향해 날선 비판을 던졌죠. 맞아요. 굉장히 투쟁적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매프 오브 더 소울 시리즈에 이르러서는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와 에고를 직면하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내면의 투쟁을 거쳤습니다. 사회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스윕은 그 모든 투쟁의 단계를 치열하게 겪어낸 후 비로소 도달한 완전한 해방감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완전한 해방감이요? 네. 세상과 싸우고 내면의 악마와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던 화자가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저항에 힘을 빼지 않고 거대한 파도를 기꺼이 품어내는 성숙함의 발현인 거죠. 투쟁만이 성장이 아니라 수용하고 흘려보내는 것도 성장의 한 형태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궤적을 심리학적 투쟁의 역사로 짚어주신 건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접근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매우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투쟁과 지금의 태도 변화를 단순히 성숙과 수용으로만 포장하기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곡들은 10대와 20대의 입장에서 사회적 편견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거대한 저항이자 연대의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청년이 그 치열한 저항의식에 공감하면서 서로 어깨를 결고 세상을 버텨낼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임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나쁜 세상, 미친 세상이라는 투쟁의 대상, 부조리한 시스템은 과거와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화자의 태도만 변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화자는 그 부조리한 전장에서 자신만이 홀연히 이탈해버립니다. 미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혀끝에 짠맛, 그녀는 멋져 라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위안만을 쫓고 있습니다. 과거에 치열했던 철학적 자아탐구나 연대의식과 비교할 때 지금 개인의 안위만 찾는 이 모습은 이전의 연대 정신에서 한 발 물러선 퇴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던 청년들이 결국 각자의 물속으로 흩어져 버린 씁쓸한 자화상 같아서 안타까운 거죠. 퇴각이라는 단어 그리고 씁쓸한 자화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거시적인 투쟁과 사회적 연대만이 20대의 올바른 생존 방식일까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성장의 기준이 항상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고 광장에 나가 투쟁하는 것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건 어쩌면 기성세대나 사회가 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강요일 수 있습니다. 오, 강요라. 그건 좀 신선한 관점이네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스임은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침잠해서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혀끝에 짠맛이라는 감각적인 표현은 단순히 말초적 쾌락을 좇는 게 아니에요. 무중력의 환상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생생한 감각적 실제를 의미하죠. 화자는 현실의 패배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주체적인 선택이다. 네, 끝없는 투쟁 속에서 번아웃되기보다는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물속에 완벽하게 몰입함으로써 자아를 지켜내는 새로운 생존의 문법을 제시한 거라 봅니다. 모든 시대의 청년이 투사여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투사여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생존 문법이다. 듣고 보니 그 논리 자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네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생존 방식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아를 지켜내기 위해 선택한 그 유일한 공간이 현실과 철저히 단절된 진공 상태라면 문제가 됩니다. 진공 상태요? 네, 가사 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깊이 빠져버렸어 라는 구절이 있죠. 이건 주체적이고 통제 가능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심연에 압도된 자의 비명에 가깝게 들리거든요. 물의 흐름에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건 순간적으로 엄청난 해방감을 줄지 몰라도 결국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현실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여기에선 시간을 쫓지 않아 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상태는 위태로운 유해 상태일 뿐 성숙한 자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도피처의 맹목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두 사람의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뜨거운 논쟁 자체가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담론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결국 스임이 단순한 회피를 넘어선 20대의 진화된 생존 방식이자 필수적인 안식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억압과 치열한 투쟁을 거쳐온 이들이 이제는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내던집니다. 이 깊은 물속에서의 시간은 현실을 영원히 버리는 마취가 아니라 부서진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고 다가올 더 큰 바다를 품기 위해 성숙한 자아를 수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치유의 의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 역시 물속에서의 완전한 해방감이 지치고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주는 그 달콤하고 따뜻한 위로의 가치 자체를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곧 삶의 해답이 될 수는 없죠. 육지를 등지고
미친 세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나 고민마저 스스로 정지시켜버리는 태도의 이면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네, 이면을 봐야 한다.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무중력 상태로 부유하기만 하는 이 도피는 언젠가 숨을 쉴 산소가 떨어져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할 때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무책임한 회피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치열한 담론을 통해 20대 청년들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도피와 휴식의 의미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가사 속 화자가 주저없이 뛰어든 그 바다가 내일을 기약하는 치유의 성소일지,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위험한 도피처일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동일한 텍스트도 우리가 처한 현실의 렌즈, 그리고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네, 우리가 흔히 지도를 펼쳐볼 때 기대하는 건 명확한 경계선이잖아요. 여긴 육지, 저긴 바다. 하지만 삶의 지도는 그렇게 흑백이 뚜렷하지 않죠. 지도는 단지 우리가 두 발로 버티고 서야 할 안전한 육지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기 위해 기꺼이 뛰어들어야 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숨을 고르며 헤엄쳐 나와야 할 거대한 바다의 존재를 함께 보여줍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